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경제적 통찰력을 길러주는 경제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의 경제아카데미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경제아카데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21일 조선일보. 오늘의 제목은 제2 팬데믹에 떨고 있는 이탈리아라는 제목을 가지고 프란체스코 알베르티가 정리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끔찍한 69일간의 전면 봉쇄 이후 평온했던 이탈리아에 코로나가 다시 밀려들고 있습니다. 이제 누구도 원하지 않는 2차 봉쇄 악몽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이탈리아는 코로나 초기 유럽에서 대규모의 감염 사태를 처음 겪은 나라입니다. 20일 기준 코로나 감염자는 42만 3,500명으로 사상자는 3만 6,600명입니다. 코로나 초기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았습니다. 유럽 타임지를 비롯한 외신은 유럽의 병자라고 불리면서 이탈리아의 정부의 무능을 비판하였습니다. 그러나 몇 달 후 이탈리아는 반전을 이뤄내었습니다. 1감염자 사망자 수가 격감하면서 갑자기 코로나 방역 모범 국가로 등극하였습니다. 뉴욕타임스는 7월 31일 이탈리아가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을 역전시켰는가라는 기사를 내보냈고 폴리시도 9월호에서 이탈리아의 모델을 칭송하는 글을 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들어간 사회 경제 비용은 막대하였습니다. 전국이 봉쇄에 들어가면서 민생은 무너졌고 경제는 급격하게 위축되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올해 경제 성장은 마이너스 10%에 달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잠시 성공에 취한 사이 최근에 몇 주 동안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였습니다. 이후 신규 확진자가 일평균 7,000명이 나오면서 공공장소의 마스크 의무 착용, 모임 집회 최소화 등 강력한 제한 조치가 다시 등장하였습니다. 프랑스나 스페인, 영국에 비하면 이탈리아는 비교적 선전하고 있지만 가장 큰 위협은 안일함입니다. 아무도 말하려 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2차 봉쇄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이미 일부 지역에 대해 봉쇄를 거론하고 주세퍼 콘테 총리는 연중 최대 명절 크리스마스 봉쇄를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상이 멈춰 있던 69일 동안 이탈리아인들은 삶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12월 중국 우한에서 이 바이러스가 퍼질 때만 해도 중국 정부가 제대로 실상을 알리지 않아 얼마나 심각한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우한이 어딘지를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시아 특정 지역에서 뭔 전염병이 퍼지고 있나 보다 정도로 생각하였습니다. 이제와 보니 그건 일종의 모닝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는 그걸 무시하고 계속 잤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코로나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1월에 감염 사태가 몇 건 발견되었고 이어 밀라노 주변의 롬바르디아 병원을 환자가 밀려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베네토, 피에몬토,
차례였습니다. 수천 명이 죽어가는데도 정부는 소극적이었습니다. 심각성을 과소평가하고 기업들의 간청에 굴복하였습니다. 그러던 3월 9일 저녁 10시부터 이탈리아 전역 봉쇄 조치를 내린다고 전격 발표하였습니다. 이탈리아인들은 기질적으로 규칙 통제에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집에서 나가지 말라는 명령을 그저 권고나 제안처럼 여겼습니다. 생필품을 사거나 병원에 가는 것 말고는 나가지 말라는 얘기인데 거리는 여전히 사람들이 붐볐습니다. 경찰이 출동하고 순찰하면서 사람들이 벌금을 매기고 통제하자 비로소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드디어 집에 머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혼란은 우리 삶의 전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고립이 길어지면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심리적인 불안이 먼저 왔고 운동 부족과 사교 활동 중단에 따른 우울한 기분까지 대처해야 하였습니다. 인권 변호사이자 두 아이의 엄마인 마리아 크리스티나 델은 봉쇄 이후 가족들과 붙어 살면서 플러그를 뽑고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뭔지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틀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직업적인 관점에서 보면 참담하였습니다. 모든 게 정지되었고 4개월 동안 수입이 끊겼습니다. 동네 안과의사였던 남편 월급과 저축돈에 의존했지만 생활은 전처럼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출근하는 남편은 항상 감염 우려에 시달렸습니다. 그녀는 1차 봉쇄령을 높이 평가하긴 했지만 2차 봉쇄에 대해서는 비관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죽거나 아니면 굶어 죽을 것입니다. 코로나 초기 타격에 컸던 베르가모에 사는 공무원 엘로이사 롬바르디는 더 심하였습니다. 그녀는 3월 중순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독감처럼 느꼈지만 이내 미각과 후각이 마비되었습니다. 호흡 기질도 뒤따랐습니다. 코로나 사망자들의 싣고 묘지로 향하는 군용 트럭 모습을 지우지지 않는 상황과 같습니다. 그녀는 이제 외출을 할 때 아주 조심하고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철저히 하면서 반드시 마스크를 씁니다. 그녀의 삶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뉩니다. 코로나가 여파가 가장 두드러진 건 경제입니다.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들은 타격이 심하였습니다. 만약 2차 봉쇄가 이루어진다면 적잖은 중소기업들이 영원히 문을 닫을 것입니다. 웨딩드레스 업체인 아틀리에 엘비라 그라마노를 운영하는 조바니 그라마노는 사람들의 결혼식이 대거 취소되거나 연기되면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불확실성에 잠겨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 건강에 대한 불확실성, 사업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코로나 대유행은 익숙해 있던 삶을 중단시켰습니다. 커피나 차를 마시러 나갈 때의 자유, 언제든 산책을 나갈 자유, 우리가 원할 때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자유, 이 자유가 뺏기거나 제한되었을 때 우리는 세상이 종말을 고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반응을 그걸 되찾기 위해 싸우는 각오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명령을 어기고 법을 위반하면서 물론 아닙니다. 유일한 해법은 전염병을 극복하는 것이고 백신이나 효과적인 치료를 얻을 때까지 규칙을 존중하고 욕망을 자제하는 것입니다. 지금 참는다면 언젠가 우리는 이전의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제2 팬데믹에 떨고 있는 이탈리아라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끔찍한 전면 봉쇄 이후 평온을 찾은 이탈리아 2차 대유행 눈앞에 코로나 격리 동안 혼란과 불확실성, 우울 지배하면서 일상을 재편,